안녕하세요. 준호팀 씨와 다우데이터가 함께하는 설계 업무 시간 단축을 위한 슬기로운 인벤터 생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데스크 인벤터 2021 버전 출시행 기념으로 진행되는 오늘 웨비나에서 2021 버전에 추가된 신기능 소개와 함께 설계 업무를 할 때 반복적인 작업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시는 설계자들을 위하여 설계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중간에라도 질문사항 있다면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세요. 세션 발표 후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우데이터 서다인 대리님께서 인벤터 2021 버전의 새로워진 주요 기능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우데이터 기술팀의 서다입니다. 저희가 인벤터 2021, 벌써 2021 버전이 나왔죠? 저희가 4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요. 3월 말에 출시를 했는데요. 이젠 저희가 그동안 어떤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리고 2020 버전에 비해서 2021 버전에서 어느 점이 더 좋아졌는지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면에서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인벤터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자유롭게 채팅 남겨주시고,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벤터 개선 사항에서 크게 저희가 3가지 수준이 올라갔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전문가 수준, 그리고 워크플로우가 연계되었고요. 그리고 사용자 환경이 개선됐는데, 각각의 부분에서 특화된 이제 기능들을 저희가 좀 뽑아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그 기능 중에서는 8개를 뽑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환경이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에서 빔 설계를 할 수 있는 레빗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축을 건설을 할 때도 그게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캐노피라든지 커튼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 분야에서 도입이 돼야 되는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벤터 레빗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성능 부분에서 퍼포먼스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더 빨라지고 얼마나 성능이 개선됐는지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부품 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3D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이 퍼포먼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모델링에서도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고요. 도면 제작이라든지 프레임 생성기 하시는 분들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셨죠?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아이로직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도면 자동화를 어떻게 인벤터에서 개선을 하고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총 8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는 인벤터 사용자 환경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속성 패널 환경이 변경이 됐습니다. 몇몇 가지 저희가 코일이라든지 결합, 객체 복사 이런 것들이 예전 패널로 그대로 존재했었는데 이런 패널들이 저희가 작년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변경이 되면서 그거에 맞춰서 모두 다 업데이트돼서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거 요청이 조금 많았어요. 요새 크롬도 그렇고 아이폰이라든지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테마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밝은 테마에서는 시각적인 부분을 눈의 피로도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테마로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두운 다크 모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눈이 덜 피로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거 이제 보이시는 옵션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다크모드가 새롭게 추가돼서 제가 색상 환경에서 다크모드를 변경을 하시게 되시면요. OK를 누르면 지금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도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거 모드를 요새는 핸드폰도 그렇고 다른 뭐 OS 같은 뭐 MS 같은 경우도 다크 모드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몇몇 분들은 CAD 환경이랑 지금 되게 많이 비슷해가지고 오히려 통일된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특성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된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프로퍼티스라든지 또는 두껍게 하기, 전사, 코일, 결합 여러 가지들의 명령들이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그런 디스플레이 환경이 변경이 돼서 조금 더 깔끔한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옵션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두 번째로는 애니캐드 for Revit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레빗이라고 하면 저희가 BIM 설계를 할 수 있는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예전에는 이 두 제품 간의 연결성이 조금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 사이에서 이제 요새는 뭐 스마트 공장 또는 뭐 스마트 물류에서 건축 쪽이라든지 또는 기계 제조 쪽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캐노피 같은 이런 것들을 제조 쪽에서 빔 설계 적용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조금 더 양방향 설계가 쉬워졌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내용도 같이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뭐 건축물도 저희가 보시면 이거 레빗 환경이에요. 그래서 레빗 환경에서 저희가 뭐 철골 구조물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계단이라든지 또는 건축 아니 제조 쪽에서 작업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레빗이라든지 인벤터 사이에 대한 연결성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레빗 프로젝트를 뭐 저희가 인벤터 환경에서 액세스하거나 또는 빔 360이라고 하는 저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바로 건축 제작물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인벤터 환경에서. 그래서 그러면 레빗에서 뭐 변경이 되는 모델링은 바로 인벤터에서 반영이 되는 또는 인벤터에서 변경된 모델링은 바로 레빗에서 반영이 되는 그 프로세스를 잡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는 레빗에서 보통 패밀리로 제작한다기보다는 인벤터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제작하는 뭐 3D 영상을 가져올 텐데요. 그걸 바로 이제 인벤터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만들어진 내용물들을 3D 인벤터에서 적용을 하고 인벤터 적용한 걸 바로 레빗에서 확인하고 적용을 하시고 붙여 넣으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설계가 양방향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변경이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바로 받아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도면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나스트란 인캐드 같은 걸로 해석을 하거나 도면에서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는 BOM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장에서 모델 만들 때도 물량 산출이라든지 계산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시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BIM 쪽에서 저희가 그 컴포넌트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밀리화 시키면 레빗에서도 아까 인벤터에서 만든 그 모델링을 바로 가져와서 불러드리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성능 개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죠. 인벤터는 언제 빨라지나요? 아니면 또 얼마나 빨라졌고요? 이번에는 또 얼마나 더 퍼포먼스가 좋아졌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설계자들은 이제 새로운 기능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환경에서 더 빠르고 더 최적화된 설계를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성능 개선의 부분에는 역기미 업데이트라든지 또는 서버 어셈블리 배치 그리고 가식성을 켰다 껐다 하실 때 그리고 그래픽 내비게이션이나 튜브 파이프 구성 요소를 선택하실 때 조금 더 하이 퍼포먼스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제품 성능이 개선됐다라고 언급은 드리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는 조금 시각적으로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다음 장표에 저희가 전 버전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더 속도가 좋아졌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계속 보시면 되시고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부품 불러오는 경우 좀 부품 수가 많다 그러시면 좀 더 많이 버벅거리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셈블리 경우 하위 어셈블리를 삽입할 때 조금 더 그 어셈블리의 위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배치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를 선택할 때 저희가 이제 필터링 기능이 적용이 돼가지고 한 번에 되게 여러 구성 요소를 선택하시거나 가시성을 키거나 끄고 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부분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패턴화 시켜가지고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삽입을 하게 될 경우, 컨텐츠 라이브러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패턴화 작업을 하셨어야 됐잖아요? 패턴만 변경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누를 시, 삽입되어 있던 컨텐츠 라이브러리도 같이 패턴화 반복이 돼가지고 삽입이 된다. 그 나중에 또 도면에도 함께 반영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고객의 피드백을 받고 그것들을 어떻게 업데이트해 나가는지를 이제 매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드는 의문이 그러면 이렇게 빨라졌다고 하는데 2021에서 2010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많이 빨라졌나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왼쪽에서는 이제 화면 화면이 2020 버전이고 오른쪽 화면이 2021 버전이에요. 지금 4배속 속도로 돌려서 각각 똑같은 조립품을 열었는데 한 1,500개 정도 부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2020에서는 52초가 걸리고 2021에서 47초가 걸렸죠. 조금 더 빨리 오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이제 조립품을 배치를 해볼게요. 지금 이거 4배속으로 돌린 거고요. 부품을 똑같이 배치를 해봤을 때도 왼쪽을 보시면 조금 더 배치 속도가 더 느린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52초 그리고 31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각각의 이제 부품을 이렇게 좀 옮겨볼게요. 오른쪽이 이제 2010 버전인데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에 반면 이쪽 2020 버전에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화면에 고정 배치를 하고 그리고 2020 버전에서 한번 똑같은 부품을 열어보면요. 부품 열리는 속도도 조금 틀리고요. 그리고 배치가 될 때 그 배치 저희가 마우스 움직이는 속도가 따라오는 걸 못 느끼는 걸 보이시죠?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버 세일을 배치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다. 마우스를 따라가는 속도가 부품의 속도에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보셨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대용량 어세이를 조금 다룰 때 2021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른 배치를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사실 뭐가 더 빨라졌어요라고 했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시성을 한번 켰다 껐다 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에서 가시성 똑같이 한번 꺼보였고요. 가시성 끌 때 이제 2021 버전에서는 7초가 걸렸던 거에 반면 2020 버전에서는 11초가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빨라졌고요.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패턴도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의 패턴을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1.5배속으로 돌린 내용이고요. 똑같이 한번 해봤을 때 11초, 9초, 약 2초 정도 더 빨라진 걸 보이시겠죠? 지금은 이제 패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더 많이 지나가게 되면 더 패턴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 속도가 이제 배가 돼서 한 2배, 3배 이렇게 더 빨라질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빠른 설계 진행하실 수 있고 대용량 어세이를 핸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라이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고객 요청에 대한 내용에서 좀 개선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부품 모델링 부분에서 이제 드래그 창이 기능이 추가돼서 저희가 예전에 솔리드 선택할 때는 뭐 솔리드밖에 선택이 안 됐는데 이제 드래그 창으로 다중 솔리드 바디에서 원하는 면이라든지 바디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펼치기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언랩 기능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 기능도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청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3D 주석 같은 경우도 개선이 많이 됐어요. 저희가 지시선 텍스트라든지 일반 주, 일반 프로파일 주에 사용자 특성을 넣을 수 있게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특성창이 하나 더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검색기 정보의 확장 정보 표시라고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옵션에서 설정을 꼭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제 모형창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확장 이름 표시 클릭하게 되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접합이라든지 전다부 전체 접합 이런 것들을 확인은 제가 하고 싶을 때는 켜고 필요 없을 때는 바로 직관적으로 끌 수 있게끔 이제 검색기 창에서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 풀렌즈, 그러니까 판금 쪽에서도 업데이트된 부분이 이제 판금의 각도를 예전에는 무조건 각도만 입력을 하셨어야 돼. 60도, 90도 각도만 입력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이 각도를 그래서 옆에 거랑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항상 쟀어야 됐어요. 이 각도가 몇인지 각도를 무조건 쟀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참조 각도가 적용이 돼서 오른쪽에 있는 각도와 동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참조별로 하신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각도와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도 같이 한번 영상으로 살펴볼게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아이디어 스테이션이라는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유저들이 되게 많이 기다렸던 내용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솔리드를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면이라든지 객체를 선택하기 어렸던 것 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캐드처럼 뭐 걸치기 선택이라든지 완전 선택 같은 경우를 통해가지고 면이라든지 피처 선택해서 각각별로 재질이라든지 표현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제가 선택하는 객체를 뭐 면을 선택한다로 바뀌면 그 부분 면만도 바로 선택을 하셔서 지금 다이렉트 에디터를 통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판금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 뭐 상세 정보 표시도 나타났고요. 언랩 기능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펼치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게 구속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택하시면 그쪽 이제 고정된 상태로 펼치기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필요한 부분 참조 선택해서 그 부분만 밴딩 처리 하시는 부분도 제가 다른 참조 평면이 변경이 됐을 때 같이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주석을 입력을 하는 것도 같이 이제 참조 저희가 특성 값을 입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특성값 입력해서 3D 주석도 남기셔가지고 조금 더 확장성 있는 설계를 하실 수 있으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이브 에즈에서 JT 파일로 바로 내보내가지고 다른 뷰어에서 함께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객 개선 사항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 유저들도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토데스크에 이제 한국어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피드백을 드리니까 그 내용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저희가 조립품 모델링 부분에서 지금까지 거의 단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립품 모델링에서 어떻게 변형이 됐냐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튜브나 파이프 파일 명령 기능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튜브 앤 파이프를 쓰시는 분도 있으시고 안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대하상자 현대화는 아까 전에 같이 비슷한 대하상자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시고 좀 중요한 내용이 조립품 BOM 구조, 드롭다운 리스트 추가, 그리고 속성 추가 버튼으로 변경, 이게 두 부분인데 BOM 구조를 저희가 이 튜브 앤 파이프런이 뭐 일반 부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참조 부품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그 옆에 보시면 저희가 그 위치라든지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이름을 지정을 할 건지도 저희가 따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부분이 개선이 됐는데요. 라이브러리 폴더 옵션 저장이라는 옵션은 저희가 그 디자인 엑셀레이터, 이래서 볼트 연결이라든지 구성 요소 생성기 같은 거 작업하실 때 예전에는 그 라이브러리 그냥 내보내기 해서 불러들이게 하는 작업으로 똑같은 라이브러리 사용했던 거와 반면
이제는 하위 조립품 구조를 이제 추가를 해서 그때그때 사용하시고 싶은 라이브러리를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한번 설정해 놓은 다음에 여러 번 불러드렸던 것 반면 이번에는 좀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질량 특성 업데이트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조립품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조립품에 대한 설계 업데이트 내용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이 내용도 거의 대부분 고객 요청사항으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라우팅 시스템을 사용을 해가지고 파이프 설계를 보통을 하게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항이 개선이 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옵션에 저희가 프레임 그리고 미러 같은 경우도 변경이 됐을 때 어셈블리가 어떠한 네임으로 적용이 될지 사본이 저장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뭐 참조값인지 일반 부품인지 사전에 설정을 하게 되면 제가 이거를 나중에 라우팅이라든지 부품을 저장을 할 때 그 명칭대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위치에다가 저장하실 수 있게끔 미리 사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네이밍이라든지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제가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밑에 바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필요했을 때 뭐 스트럭처를 열어볼 수도 있고 열어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스트럭처를 제가 바로 적용을 하면 제가 원하는 위치에 아까 사용했던 저장해놨던 라이브러리들을 꺼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뭐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그것만 따로 변경을 해주시면 그 라이브러리대로 아까 지정했던 라이브러리가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이게 사실 라이브를 불러드리는 게 시간 속도, 로딩 속도가 조금 걸려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좀 라이브를 불러드리는데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저장 상태역이 추가가 됐다는 내용인 거고요. 저장할 때 저희가 어떤 부분에 노드가 저장이 되는지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립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루틴한 일을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루틴한 일을 작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에 있는 디테일, 이름 명칭 변경이라든지 저희가 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화를 조금 더 작업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부품 한번 했었고 조립품인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도면이에요. 가장 많이들 궁금하실 거고 도면 부분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거의 대부분 많이 좀 심도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름 치수 표시 원통형 피처 하는 부분이 개선이 됐었고 모서리에 맞춰가지고 치수를 정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이 됐어요. 예전에는 수직 아닌 수평으로만 뽑을 수 있었던 거를 제가 정렬 치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개선됐고 첨조 부품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첨조 부품을 그냥 일반 부품이랑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측정 명령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무조건 주석을 달아야 이제 치수를 달아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도면 내에서도 측정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굳이 그래서 제가 치수를 뽑지 않아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 몇 밀이구나 아니면 또 여기가 뭐 구멍이 몇 파이구나라는 거를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이 기능이 없어서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항상 치수를 뽑고 지우고 하는 작업을 많이 반복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도면은 저희가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델링이라든지 조립품보다 항상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부품을 저희가 이제 참조 부품화 시키면 지금 도면에서 표현되는 것 같이 이제 다른 형상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모서리 참조 부품은 뭐 아까 와이어프레임으로 한다든지 또는 뭐 음영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선만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이제 일반 부품과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동화된 중심전도 여기 상단에 끌어져서 보여져요. 이 기능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상단에 있는 저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자동화된 중심선을 눌렀는데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조된 위치를 통해 가지고 치수를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를 이제 파일에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이제 측정 기능이 나타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치수를 뽑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 거리만 알고 싶다 하면 치수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더 나아가가지고 저희 도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아까 전에 핸들링 하는 것처럼 이전 버전에 비해서 좀 대용량 어세이를 열고 닫는데 조금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프레임 생성기예요. 프레임 생성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없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겠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업데이트가 됐냐면 재사용이 쉬워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똑같은 길이라도 여러 가지 사본을 저장을 해가지고 좀 파일의 용량이 커지거나 재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프레임을 이제 삽입하고서 변경하고 위치에 놔두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같이 이제 좀 이따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파일 이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 표준 규격에 맞춰져 있는 그 이름으로만 바로 저장이 됐는데 그 프레임의 조립품이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에 대한 저희 파일 이름을 미리 사전에 명시를 해두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르기랑 연장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곡선면 같은 경우는 이제 면이 잡히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곡선면의 도구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노치 명령 같은 경우도 아래 보시다시피 C형, T형 그리고 I형 단면에서 모두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원하시는 대로 옵션 조정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맞춰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조금씩 업데이트는 되었는데 사실 크게 바뀐 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여러 가지 기능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조금 더 폭넓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탈바꿈 된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파일 명령을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을 불가능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프레임 생성하실 때 이제 범주 필터 사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디스플레이 환경도 많이 변경이 됐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리 보기가 이렇게 바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어디다 이걸 놔둬야 될지 모를 때 그 부분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치를 이제 모델링 환경에서 클릭만 해주더라도 그 위치에다가 프레임이 삽입이 됩니다. 그럼 전체의 아웃라인을 보면서 되게 직관적으로 프레임 삽입을 하실 수가 있고 트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곡선 같은 경우가 어려웠는데 곡선 트림도 가능하다. 노치도 저희가 뭐 커스텀 I형, C형, T형 다 되기 때문에 선택하신 다음에 객체 선택하면 저희가 뭐 사이의 간격값이나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하시고서 노치를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존 요소 선택해서 재사용 클릭하게 되면 사본이 따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 바로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프레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재사용이라고 보거든요. 이 재사용을 많이 잘 사용을 하시는 분들만이 모델링 용량을 좀 줄이고서 어세이를 조금 다루는데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지금 재사용된 파일을 아까 한 것과 같이 직관적으로 돌리거나 위치 변경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 자동화예요. 도면 자동화. 그 도면 어떻게 자동화하냐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 많이 하세요. 도면을 저희가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냐면 제가 시트 형식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준화된 도면에 보면 시트 형식 같은 경우는 많이 저장을 해놔요. 근데 제가 원하는 시트 열어서 다시 그걸 도면을 작업하는 걸 반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시트 형식이 저희가 템플릿화해서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이게 되면
제가 원하는 시트를 바로 열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도면을 열실 수가 있고요. 뭐 플랜 패턴 뷰라든지 또는 시트의 뷰 맞춤 이런 기능들이 조금 많이 향상이 됐어요. 이것도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면 자동화 기능이 조금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로직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아이로직 기능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아이로직 도면 기능을 사용해서 도면의 치수나 주석을 관리하고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에는 주석의 기능에는 뭐 선형미라든지 각도, 반지름, 지름 치수 등이 있고요. 뭐 또는 중심선이나 중심점 같은 경우 자동으로 뽑아낸다거나 또는 뭐 풍선, 그러니까 벌룬을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도면 자동화 기능이 아이로직에 추가가 되어서 조금 더 도면 자동화 하실 때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시트 형식이라 도면 자동화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도면이 저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막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어떠한 부품을 도면화 시킨다고 하실 때 플랫 패턴을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놓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플랫 패턴 뷰를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과 같이 이제 템플릿이 미리 저장이 되어 있으시다면 그 미리 선택된 모델에서 그 템플릿을 클릭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설계 도면 뷰를 미리 지정을 해둔다면 굳이 도면을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그 뷰에 맞춰가지고 도면이 자동으로 뽑아져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 열고 도면표 작성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좀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맞게 뷰 크기를 이제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제 뷰에 맞춤이라고 하는 옵션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뷰에 맞춤 클릭해 보시게 되면 뷰에 맞춰가지고 도면도 조정이 되고요. 시트 작성 중에 이제 저희가 참조하는 모델도 이제 바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치수라든지 홀 정보, 레이블이 지정된 이제 풍선들을 이제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게끔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시트 포맷이라든지 뷰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아이로직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것을 클릭하게 되면 굳이 저런 작은 부품 같은 경우 아니면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가공품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빠르게 도면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면 같은 기능 개선에서는 자동화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로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국 교육이라든지 준호 TNC라든지 저희 쪽에서도 교육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컨택하셔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뭐 세미나 같은 경우 참석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3가지 부분, 이제 전문가 수준 부분해가지고 저희가 뭐 빠른 설계 그리고 아까 전에 부품이라든지 판금 같은 부분, 참조 같은 부분 같은 경우 설명 많이 드렸고 워크플로우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전 레빗이라는 건축형 프로그램과 그리고 인벤터라는 제조형 프로그램이 어떻게 연동이 돼가지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인벤터 아이디어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고객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저희도 고객사 다니면서 이런 부분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또는 이런 거 너무 불편한데 조금 개선이 안 될까요? 라는 것들을 사실상 저희 쪽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고객에서 직접 오토데스크에 설명이 드리는 게 힘이 더 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가지고 저희가 좀 에스컬레이션을 올리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파트너라든지 준호 TNC라든지 저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조금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저희가 투표 동료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방금 지금 보이는 아래 페이지에 뭐 한글로 적어도 저희 무방하다고 하고 요새는 구글 번역기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번역해가지고 올려주셔도 되세요. 올려주시면 내년 또는 내후년에 이제 업데이트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의 설계에 적합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 저희가 다우데이터에서 설계 환경 표준화 가이드라는 것을 제작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링크라든지 또는 다우 멤버스 안에 표준화 가이드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표준화 가이드는 저희가 도면의 표준화, 그리고 스타일의 표준화 또는 프로젝트 같은 여러 가지 표준화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료고요. 저희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내용 옵션이라든지 뭐 스타일 수정하는 것들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오늘 좀 제 세션에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퀴즈를 통해 가지고 맞추신 두 분들에게 소정의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퀴즈를 오늘 잘 들으셨는지 하나를 낼 거고요. 퀴즈 보시고 정답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상위 두 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다음 퀴즈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퀴즈 진행할게요. 퀴즈는 인벤터 사용자 환경 개선에서 추가된 새로운 색상 테마는 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위 2명 뽑아서 작성해드릴게요. 이미 두 분이 나오신 것 같네요. 정답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2번에 어두운 테마겠죠? 어두운 테마 먼저 작성해주신 두 분에게 저희가 소정의 상품 나갈 거고요. 다음 시간은 저희가 준호 TNC의 공명원 과장님께서 준호 앱에 대해서 얼마나 유용한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도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함께 또 퀴즈도 받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이어받은 준호 TNC 기술팀 공명훈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준호 앱을 통한 설계 업무 시간 단축하기인데요. 여기서 준호 앱이라는 것은 저희 준호 TNC에서 직접 개발한 서드파티 프로그램으로서 여러분들이 설계 업무를 하실 때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준호 앱이 과연 무엇인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호 앱은 여러분들이 설계 작업을 하실 때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작업에 소비하시는 그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 준호 TNC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드파티 프로그램입니다. 준호 앱에는 CAD 파일을 다중으로 출력할 수 있는 CAD 앱이랑 인벤터에서 조립품 파일을 복사하시거나 파일명을 변경할 수 있는 인벤터 앱, 이 두 가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호 앱을 설치하시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필요가 없이 CAD나 인벤터에 애드인이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저희 쪽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주제가 설계 업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슬기로운 인벤터 생활이기 때문에 인벤터 앱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CAD 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저희가 같이 나가는 자료는 두 가지 모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벤터 앱이 대체 뭐길래 개발까지 하게 되었고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벤터 앱의 리본 메뉴입니다. 인벤터 앱은 사실 저희가 예전부터 줄리엣, 폴더 카피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이름으로 출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오랜 고객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기능을 더 추가를 하고 이름을 좀 통일시키기 위해서 인벤터 앱이라는 이름을 확정을 하여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인벤터 앱에서는 총 4가지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조립품과 관련된 기능들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은 조립품 작업 환경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IB 매니저라고 해서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폴더 경로를 하나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벤터의 배치 기능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파일을 배치하시게 되면 해당 파일이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 작업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별도로 컨텐츠 센터에 등록하지 않고 바로 배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러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폴더의 부품을 사용하셔야 하는 경우 있죠. 그러실 때 파일들을 굳이 복사하지 않으셔도 배치만 하시게 되면 내 작업 공간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관리입니다. 이 부분이 인벤터 앱의 핵심적인 기능인데요. 이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계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설계 복사와 이름 변경이라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립품의 링크 구조가 깨지지 않게 사용된 부품과 도면들까지 포함을 해서 모두 복사를 하시거나 파일에 대한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 탐색기에서 복사하지 않고 그다음에 팩앤고랑 디자인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복사하시거나 이름을 변경하시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단순하고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BOM도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M3라고 해서 부품이나 조립품과 같은 구성 요소들의 작업 평면이나 작업점, 작업 축에 대해서 가시성을 온오프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물론 인벤터 기본 기능으로도 가능하지만 자주 쓰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노 KS LIB라는 별도의 탭을 생성을 해서 KS 규격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볼트라든지 베어링, 모터, 스냅링 등 규격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컨텐츠 센터처럼 라이브러리 파일을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벤터에서 KS 규격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요청들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능으로 이제 추가를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쪽으로 피드백을 주신다면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인벤터 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만 드렸을 때는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매니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구매품 파일들을 사용을 하시거나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인벤터 앱에서는 사용할 파일이 있는 폴더에 경로만 지정을 해주시면 원하는 파일을 바로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벤터 프로젝트에서 작업 그룹이나 라이브러리 경로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프로젝트에서는 경로를 수정할 필요가 없이 파일이 필요하실 때마다 경로만 지정을 해주시고 파일을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배치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의 작업 공간이 있죠. 그 작업 공간, 그러니까 즉 작업 폴더가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바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배치한 파일들이 작업 폴더에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복사를 하지 않고 다음에 배치를 하지 않으실 테니 이제 링크 관계가 잘 유지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설계 복사는 인벤터 파일의 링크 구조를 유지하시면서 조립품이랑 하위 부품 그리고 도면까지 복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고객 요청에 의해서 장비의 일부만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시죠. 이때 사실 이제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립품을 복사해서 일부만 편집을 하실 텐데요. 인벤터의 경우 팩앤고를 통해 파일 한번 저장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디자인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이제 별도로 실행을 하셔서 이름을 변경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링크 구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대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작업 과정을 좀 더 심플하고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복사 기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활성된 조립품에 사용된 구성 요소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제 한번 뜨게 될 거고요. 이 파일의 경로라든지 썸네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팩앤고처럼 바로 복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채번 규칙에 의해서 파일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변경할 문자열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변경된 이름으로 파일을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당 복사된 폴더를 보시게 되면은 변경된 이름으로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작성된 도면까지 동일한 이름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열어서 속성을 보시게 되면 부품 번호까지 제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의 이름과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이름 변경에 대한 기능입니다. 아직 채번이 정해지지 않아서 부품 1, 부품 2 이런 식으로 많이들 저장을 하시죠. 나중에는 결국 부품 이름을 변경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름 변경도 마찬가지로 인벤터의 디자인 어시스턴트를 통해 파일명을 변경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인벤터 앱의 이름 변경에서는 원본 파일명에 대한 이름 변경은 물론이고 속성에 대해서도 개별 혹은 일괄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명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 이제 부품 번호까지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파일명만 변경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부품 번호까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 검색기를 보시게 되면 바로바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부품에 대해 도면이 작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도면까지 이름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계 복사했던 것처럼 부품에 대한 속성에서도 부품 번호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도면까지 이름이 모두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M 툴로 넘어가서 가시성 제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품이나 조립품에 대해 가시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작업 공간이나 검색기에서 가시성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시성 관리에서는 구성 요소 리스트를 통해 부품을 하나만 선택을 하시고 선택 ON만 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해당 부품에 대해서만 가시성이 켜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 부품의 가시성을 켜야 하실 때는 그 가시성 부분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그 체크된 부품들만 이제 가시성이 켜지게 되고요. 반대로 구성 요소 하나만 선택을 하셔서 선택만 오프를 하시게 되면 선택한 구성 요소에 대한 가시성만 꺼지고 나머지는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방법으로 가시성을 제어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의 창에서 가시성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작업 평면, 축, 점에 대한 가시성도 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과도하게 작업 평면, 축, 점을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실 부품 조립품 환경에서 왔다 갔다 가시성을 제어하시다 보면 가시성 비활성화 단축키가 잘 안 먹을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때 다시 파일을 열어서 가시성을 조절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작업 평면을 한 번에 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평면뿐만이 아니라 작업 축이라든지 작업 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업 평면의 가시성을 키더라도 작업 평면 끄기를 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가시성을 끄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S 규격 라이브러리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KS 규격의 볼트라든지 베어링, 모터 등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드리고자 저희가 새롭게 메뉴를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스냅링 하나를 선택해 보시면 이와 같이 스펙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원하는 스펙의 라이브를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파일을 바로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도 한번 배치를 해보시게 되면 베어링에 대한 여러 타입이 있고 원하는 타입과 스펙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라이브러리를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치를 하셔서 나중에 조립이 필요하신 부분에서는 바로 구속 조건을 주셔서 조립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트도 한번 배치를 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위 어셈블리에 이제 육각 볼트를 한번 2개를 배치를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케이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볼트류에 있는 볼트를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24짜리를 작성에 들어가셔서 얘도 2번 클릭하시게 되면은 2개를 배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 부품들을 조립을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구속 조건을 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배치하고 조립까지 작업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품 시연을 통해서 제품을 어떻게 구동시키는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때 조금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배치하실 때는 조립품이 최초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성된 조립품을 열어서 배치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 이 기능을 바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 기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장된 파일을 오픈을 하시거나 새로 만드실 때는 반드시 먼저 저장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프로그램을 구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설계 하실 때에는 동일한 위치의 드라이브에서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를 지정을 하실 때 원본 파일과 동일한 드라이브의 경로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IDW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복사하거나 이름 변경을 하실 때 그 도면의 부품이나 조립품 파일과 같은 경로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경로에 있는 경우에는 도면명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경로에 두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인벤터로 작성된 파일에만 적용이 되고 인벤터로 작성되지 않은 파일들, 중립 파일 포맷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인벤터 앱은 2018 버전부터 최신 버전인 2021 버전까지 지원이 되고요. 혹시라도 하위 버전인 경우에는 저희 쪽에 한번 문의를 주시면 가능한지는 저희가 좀 더 확인 후에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의사항이었고요. 제가 끝내기 전에 CAD 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CAD 앱에 대한 간단한 기능 소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 앱의 핵심 기능은 바로 다중 출력인데요. DWG 파일을 실제로 프린터로 한 번에 출력을 하시거나 PDF 파일로 일괄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기능은 도면에 작성된 텍스트를 검색을 하셔서 다른 텍스트 아니면 다른 문구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텍스트를 일일이 찾아서 변경하실 필요가 없이 검색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텍스트로 변경만 해주시면 그 텍스트가 모두 내가 원하는 텍스트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품일도로 작성된 도면을 선택을 하시면 하나의 DWG 파일에 자동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도면에서 작성된 테이블을 엑셀로 복사를 하시거나 반대로 엑셀에 있는 테이블 값을 오토캐드 테이블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CAD 앱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이외에도 블록이나 치수, 홀에 대한 차트 작성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준호 앱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저희가 나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퀴즈? 자,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인 준호 TNC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드파티의 프로그램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들은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 얼른 맞춰보세요.
네, 지금 두 분이 나왔네요. 정답은 준호 앱입니다. 네. 그래서 상위 두 분께는 저희가 이제 선물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 종료 후에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준호 앱은 필요하신 그 온라인 세미나 참석자 분들께 준호 앱을 사용하실 수 있는 평가판 30일 사용권을 증정해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사항들을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준호 앱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인벤터나 캐드, 오토데스크 제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준호 TNC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이제 다시 김지혜 과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설문조사 링크를 올려드렸고요. 네, 모두 설문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고 세미나 종료 후에도 혹시라도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준호 TNC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세미나는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